오케이. 앉아라. 아이, 그래도 앉아야지. 저는 지금 절친한 대학 친구인 오진호 친구와 함께 의왕 왕성호 호수 옆에 장원 불고기 집이라는 곳에 와서 함께 오찬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에 절친한 친구와 함께 이렇게 또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학교 다닐 때보다 참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 친구, 또 얼마 후에는 8월 말에는 미국에서 텍사스에 거주하는 아주 또 다른 절친한 친구인 김태곤이라는 친구가 한국에 귀국한다는 전화를 며칠 전에 줬습니다. 이렇게 그 오진호 친구, 또 김대원 친구, 일찍이 LG 패션에 근무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티셔츠도 선물하고 양복도 선물하던 우리 오진호 친구와, 그리고 김대원 친구, 또 김태곤 친구,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보다면서 좋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콩비지, 오케이, 콩비지, 불고기. 자, 다음에 요거, 오케이. 불고기가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의왕 왕송호 레일 바이크 왕송호 주변에 와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좋은 비법으로서 왕송호 레일 바이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금 이렇게 이곳에 마침 절친한 대학 동기와 함께 오찬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왕송호 호수가 너무 좋아서 뒷배경으로 해서 잠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제도의 기쁨학 개론 제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저 권제도는 왜 기쁨학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웃음학의 노만 커전스 박사,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노만 커전스 박사가 웃음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노만 커전스 박사가 아주 심각한 그 희귀병 강직성 척수염에 걸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강직성 척수염을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시작한 게 웃음 치료학이었고,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웃음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복학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학에 대해서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탈 벤 샤하르 박사가 행복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인데, 이 탈 벤 샤하르 박사 역시 행복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가 그가 일찍이 청년의 시절 때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크러쉬 스포츠 선수였었는데, 그런데 이 크러쉬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도 이기고도 행복하지가 않더랍니다. 그 행복이 잠깐 지속되다가 금세 없어지고 해서 이렇게 30년 이상을 탈 벤 샤하르 박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내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이분이 전공하고 있는 것이 긍정심리학이었거든요. 긍정심리학의 차원에서 행복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행복학의 대가가 됐단 말씀이죠. 이렇게 유명한 학문을 시작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권제도가 기쁨학을 2020년도 7월 달에 사실상 이제 창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기쁨학을 시작하게 된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첫 번째는 제가 이 경남 진주에 있는 그 실로암 기도원이라 하는 곳에서 일찍이 척추 디스크, 제가 대학 1학년 시절부터 척추 디스크라 엄청난 그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한 나머지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심한 정도였느냐면은 의자에 5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981년도 입학을 했는데 81학번인데 부산대 중앙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그 1층에 기둥의 옆에 보면은 326번 좌석, 이 좌석을 제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부산시 북구 삼락동이라는 곳에서 200번 시내버스를 타고 그 부산대 중앙도서관까지 가서 그 좌석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그 좌석을 남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 당시는 이제 그 메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자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점프하듯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일러서 메뚜기족이라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메뚜기족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길을 쓰고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제에 대항하기 위하여서였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들어온 것은 척추 디스크였습니다. 이 디스크를 인하여서 제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나중에 결국에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를 그래도 길을 쓰고 내가 입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사단에, 보병 1사단에 이렇게 이제 입대를 해 가지고 무사히 이렇게 명예 전역을, 만기 전역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시금 공부를 하자니까 이 척추 디스크가 이제 도졌다 이것이죠. 재발했다 이것이죠. 그리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3학년 끝마치자마자 휴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을 낫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것이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병을 치료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우연히 찾아가는 곳이 팔자에도 없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 병이 완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제가 부르짖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낫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눈물 콧물 쏟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편안함을 얻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던 기독교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쁨학을 시작하게 된 그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학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두 번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기독교 종교를 갖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또 팔자에도 없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단 말씀이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또 뭐가 되느냐, 부부원할 운동 주창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한 그 해에 1995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됐는데, 그 해인 95년도 5월 21일 날 부부원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부부원 운동 시작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는 중에 부부 백년해로 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 백년해로 헌장에 보면은 부부가 백년해로 하기 위하여서는 5가지 약을 잘 지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실었는데, 5가지 약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인내는 한약이다. 인내의 한약을 먹어라. 두 번째가 뭐냐, 웃음은 명약이다. 웃음꽃이 가정에 피게 하라. 세 번째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네 번째가 기쁨은 신약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사랑 표현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5가지 약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자신있게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은 신약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신약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 5가지 약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으로 제가 이제 기쁨은 신약, 이것을 갖다가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약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어떤 면에서는 약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구약과 신약을 이제 팔아먹는 것은 아닌데 구약과 신약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약을 잘 이렇게 조제해서 홍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쪽에 관심을 갖고서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이 기쁨학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저희 막내딸 권세희 때문이었습니다. 세희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혈관 개전증이라는 그 질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심혈관 개전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심혈관 개전증이 쉽게 말해가지고 심실 그 혈관 쪽에 구멍이 나가지고 피가 그쪽으로 자꾸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태어난 저 연도가 2003년도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짜가 언제였느냐면은 그 다음 해인 2004년도 5월 21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5월 21일을 잘 기억하느냐면은 퇴원하는 날짜가 부부의 날 당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날 제가 이제 KBS2에 여유만만 거기에 제 집 사람하고 함께 동반TV 출연을 했기 때문에 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저희 부부에 대하여서 그날 아주 특집으로 대서특필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2003년도 8월 21일 날 이렇게 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2004년도 5월 21일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와 우리 부부의 날 운동에 큰 위기가 다가온 그 시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의 날이 2003년도 12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부부의 날 건을 국회에서, 국회 청원계에서 정부로 그것을 이제 이송을 했단 말씀이죠.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삼아 달라는 그것을 정부인 행정자치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청원권에 대하여서 당연히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삼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의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원래는 국무회의에 당연히 안건 상정시켜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여성가족부 때문에 못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부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부서는 행정자치부고, 이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그 국가기념 행사를 시행하는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이 여성가족부가 부부의 날 국가기념 행사를 시행할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이걸 기념일로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도 행정자치부가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 경우는 그걸로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여성가족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애글 볶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쪼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안 도와주더랍니다. 안 도와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어떤 방해였느냐면은 그 당시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 한 분을 회유를 시켰습니다. 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공문을 이제 그 여성가족부, 그 당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제 그 가족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공동대표인 분을 회유를 시켜가지고, 자, 당신이 부부의 날은 지금 당장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제 행정자치부로 보내버렸네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더더욱 우리는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양반에 대해서 배신감에 이런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우리 관계자인 사람, 우리 가족인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나를 배신하고 우리 단체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 일반인 같았으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사소한 인간 대 인간의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어떤 개인과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부부날 국가기념일 제정이라고 하는 대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제가 추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이제 제가 속의 엉어리를 계속 갈무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르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고통을, 그 배신의 분노를 제가 참아온 결과, 물론 그 양반한테는 2016년도에 단톡방을 통해서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를 다 해줬습니다. 무슨 패밀리의 대표자인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그때에 13년 동안 정말 제가 배신에 치렸던 그런 그 시즌을 보내왔었고,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성가족부로 이제 부부나 가족 관련 업무가 다시 돌아왔단 말씀이죠. 돌아와 가지고 그 직후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이 재보선에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박명재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장하진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세 분이 딱 힘을 합쳐 가지고, 좋다, 이 부부날 취지가 좋으니까 국가기념일을 삼자,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넘어오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이제 기념일로 삼아줬단 말씀이죠.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피를 말리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었단 말씀이죠. 거기다 어떤 일도 또 있었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 교습소 겸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외국어 학원 교습소가 그 당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생들도 많았고 교사들도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부날이 하마터면 이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고 취소되어서 그냥 이제 취소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에 너무 속이 상하고 정말 이걸 어떻든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백방을 뛰어다니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습소 그 외국어 학원은 등한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알아봐요. 원장님이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어디에 가 있는지 뭘 하는지 아이들을 알아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그 학원을 제가 매각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 중에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5월 21일 날 퇴원하기 직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아이가 환하게 미소로 웃는지 내가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환한 미소가 타고난 아이구나. 오죽하면 제가 제 책 중에 우리 부부 이렇게 산다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모나리자 미소냐 세희 미소냐 하는 제목을 해가지고 우리 세희가 모나리자의 미소보다도 더 나은 5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뭐 다른 아이들만큼 이렇게 뭐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운동신경이 빠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고, 그래서 참 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때로는 속을 썩일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 어렸을 때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던 그 기쁨 때문에 제가 더욱더 잊지를 못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이름이 세희인데 세상 셋자에다가 기쁠 희자입니다. 근데 기쁠 희자가 왜 세상 셋자 기쁠 희자가 나오느냐면은, 제가 이름을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2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제 그 목동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영어로 말하자면요, Don't be afraid,
I give you the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요. Don't be afraid. I give you the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여기에 보면은요. Good news of great joy라는 것이 있습니다. joy, 기쁨이란 뜻이죠. 이 기쁨이란 뜻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온 세상 셋자에다가 기쁠 했죠. 그래서 이름을 세일을 지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여고 2학년생인데 17년 전에부터 제가 그 기쁨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과 구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다음 강의에 여러분에 설명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메시지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정을 위하여 찬장 마시고 오늘 고마워요.